도전하는 젊음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 리그 오늘 4라운드 해설은 조인선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라운드가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요. 선수들도 3라운드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끝났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 대국이고요. 몸풀기는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14라운드의 긴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실력 발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루키리그 4라운드 시작에 앞서 대회 정보와 현재까지 팀 순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1지명은 프로기사, 2, 3, 4지명은 아마추어로 팀 구성이 됩니다. 네, 경기 규정은 각자 20분에 40초 초읽기 3회, 덤은 6집 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선수 대상자는 만 17세 이하, 프로기사 및 아마 선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팀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서울 푸른돌과 여수 진남토건이 3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푸른돌과 여수 진남토건이 팀 전적 3승으로 일단은 선두권이고요. 하지만 서울 푸른돌이 개인 승수에서 앞선 만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개인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마 선수들이 1위에 랭크가 많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선수 2명이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프로 선수로서는 권효진 프로가 유일하게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좀 프로 선수들이 분발해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대국을 펼치게 될 여수 진남도건과 파주 한올 MNC의 대결인데요. 네, 윤예성 프로와 권효진 프로가 프로 대 프로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네. 4라운드 4경기는요. 인제 설원명작과 서울 푸른돌이 만났습니다. 네, 한우진 프로와 김주영 아마추어가 맞붙게 되었는데 김주영 아마추어는 현재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오늘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프로와 프로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권효진 프로와 윤예성 프로는 지금 국가대표 상비군에서 같이 육성군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만큼 오늘 대결이 또 어떤 식으로 풀어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권효진 선수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다 이기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혀졌는데요. 아직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권효진 프로가 처음에 당찬 포부를 밝힌 만큼 계속해서 횡보가 기대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도 기대가 되는데요. 권효진 선수와 윤예성 프로 맞대결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4라운드도 동시 대국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한국기원 4층 대회장에서 4라운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윤예성 선수와 권효진 선수입니다. 윤예성 프로입니다. 리그 목표는 팀 우승. 팀이 우승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졌네요. 권효진 프로입니다. 네, 역시 무조건 다 이기겠다.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에 40초 3회로 진행이 됩니다. 자, 4라운드 3경기 2구 권효진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권효진 선수의 흑번, 윤예성 선수의 100번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권효진 선수는 평소에 흑과 백 중에 어떤 편을 더 선호하는 편인가요? 요즘은 아무래도 좀 100번이 포석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흑의 이 선착의효라고 하죠. 흑번의 네. 선착의효가 좀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100번을 좀 더 선호를 하고요. 권효진 선수도 그렇게 딱히 가리는 건 없지만 좀 100번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로 양화점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는 두 선수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권효진 선수는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윤예성 선수는 3전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곳에서 날일자로 달린다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뭐 이런 곳을 벌려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3-3을 판다든지 좀 걸쳐가면서 발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3-3 정석이 나왔습니다. 윤예성 선수와 권효진 선수는 평소에 전적이 좀 어떤가요? 윤예성 프로 같은 경우에는 육성군으로 선발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효진 프로는 조금 더 연차가 좀 더 쌓였고요. 또 입단 연차로 보더라도 권효진 프로는 16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윤예성 프로는 17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나이는 윤예성 프로가 2살 형이지만 연차로 봤을 때는 권효진 선수가 1년 선배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일단 권효진 프로가 조금 더 실전 경험이 좀 더 풍부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윤예성 프로가 최근에 육성군 리그에 활동을 하면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 만큼 오늘 대국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큰 차이 없이 좀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초반은 많이 나오는 변화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흙이 이쪽으로 젖혀간다면 바로 좌상기를 진행을 한다면 젖히고요. 막을 때 끊어서 조금 더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상기를 3-3을 판다든지 그것이 아니면 또 우하기를 3-3을 파서 이 3-3 파는 진행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권효진 선수는 저번에도 보니까 딱 기풍이 전투형인 것 같은데요. 윤예성 선수는 기풍이 어떨까요? 본인의 기풍을 두터운 실리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윤예성 프로는 조금 침착한 바둑을 좋아합니다. 서로 정리가 잘 되고 서로 모양을 갖춘 뒤에 좀 더 정교한 싸움에서 좀 윤예성 프로는 좀 힘을 발휘하는 스타일이고요. 반면에 권효진 선수는 좀 정신없는 그런 전투 바둑에서 본인의 강점을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3-3 정석이 나왔습니다. 네. 권효진 프로가 하변 쪽을 막아가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밀어갑니다. 이곳에서 좌상기와 마찬가지로 날일자로 둘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또 늘어서 좀 더 간명하게 정리를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반 한 30수에서 50수 사이의 초반 진행은 거의 인공지능과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거의 다 외워서 둔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거의 외워서 두는 수준이죠. 우하기를 늘고요. 날일자로 가장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좌하기 쪽에 붙여서 젖히는 진행을 택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좌상기를 또 정리할 수도 있겠죠. 단수를 치고 늘어서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정리 방법입니다. 네. 네, 일단 그곳을 정리해 두네요. 좌상기 쪽이 실리로도 크고요. 또 백의 다음 후속 수단을 없애는 그런 두터운 의미도 있죠. 네. 보통은 빠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호구로 둘 수도 있습니다. 좀 좌변 쪽을 의식한 수인데요. 지금은 백돌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빠져서 두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백도 손을 빼는 편이 좋을까요? 네, 그렇죠. 백이 더 이상의 뭐 응수는 할 곳이 없고요. 나중에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것이 좀 좋은 모양이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른 자리입니다. 지금은 하변 쪽이나 이 우상 쪽을 걸쳐가는 것이 좀 보통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우상을 걸쳐 두었습니다. 지금 같은 진행에서는 그냥 받는 것은요. 백이 상변을 차지해서 이쪽이
백이 낮게 날일자로 쳐져 있기 때문에 우변 쪽은 큰 모양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은 한 칸으로 협공을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이런 식으로 협공하는 진행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한 칸 협공보다 화점에 갈라쳐서 협공하는 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 칸 협공은 아무래도 이 한 점에 대한 압박이 좀 더 강하고요. 이 멀찌감치 협공하는 것은 이쪽 좌상기의 백돌도 은연중에 노리고 있는 수죠. 요즘은 이 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권효진 선수도 그 수를 택했습니다. 역시 3-3을 파지 않고 날일자를 두었어요. 네, 이 날일자로는 3-3을 판다든지 이렇게 양걸침을 해서 조금 더 복잡한 전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윤예성 프로의 기풍에 맞게 좀 더 안정감 있고 차분한 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수는 받아준다면 이쪽을 벌려서요. 좀 폭이 좁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한 점의 공격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백도 충분한 진행입니다. 오늘 바둑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권효진 선수는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갈 것 같고요. 윤예성 선수는 좀 간명하게 처리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풍으로 봤을 때 권효진 프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복잡한 전투를 이끌어가야 본인이 힘을 발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게 이끌어갈 테고요. 반면에 윤예성 프로도 그런 권효진 선수의 기풍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본인의 흐름을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흙은 날일자 정도로 받아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날일자를 받아두었는데요. 나와서 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쪽을요? 네. 바로 나와서 끊는 것은 이 한 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단수쳐서 전투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렇다면은 한 점 잡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젖혀간다면 수상전이 조금 백이 좀 모자란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나와 끊는 수는 조금 무리라고 볼 수 있고요. 3-3 정도로 귀를 차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요한 자리죠. 네, 3-3으로 지켜두었습니다. 흙도 하나 막아두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는 이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흙도 하나 막아둔다면 백도 좀 엷은 맛이 있거든요. 흙도 막아두는 것이 두터운 수입니다. 네, 일단 막았는데요. 백도 약점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켜두지 않는다면 우상기를 이런 식으로 찝어가고요. 바로 건너붙이는 수가 굉장히 강력한 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켜둔다면 이런 정도로 치받아서 지켜두는 것이 보통이죠. 네, 역시 치받아 가고요. 이 우상기 같은 진행은 사실 두 선수 모두 연구가 돼 있는 진행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좀 정수를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직까지는 역시 뭐 큰 차이 없는 호각의 진행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두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이곳이 찝는 것이 선수고요. 이쪽으로 건너붙인다면 약간 끊기는 맛이 있어요. 돌파하는 것이 안 되죠. 끊어서 맛보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한 칸 정도로 모양을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순조로운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곳에서 흙이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흙은 우변 쪽을 벌리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상변 쪽을 벌려서 모양을 갖추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은 이쪽으로 벌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이쪽으로 벌린다면은 이 좌상기의 백돌이 좀 약해지고요. 이쪽은 다가오더라도 나온다면 역시 큰 모양이 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상변 쪽이 좀 더 중요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상변을 두었습니다. 두 선수의 기풍 롤모델 목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예성 선수의 롤모델은 박정환 구단을 뽑고 있고요. 역시 박정환 구단은 뭐 초반, 중반, 종반 할 거 없이 전천후의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프로기사가 닮고 싶어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반면에 권효진 프로는 역시 전투형의 기풍답게 김지석 프로를 롤모델로 뽑고 있고요. 사실 김지석 프로가 지금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권효진 선수를 굉장히 아끼는 후배로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한 칸을 두자 손을 돌려서 좌하기 쪽을 두었는데요. 네, 이쪽 우상기 쪽, 이 우변 쪽 벌리는 것이 역시 작다고 판단을 하고요. 빠르게 실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상기 쪽 백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둘 수는 없었을까요? 좌상기 쪽 같은 경우에는 한 칸으로 지킨 것이 조금 더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나와 끊는 것은 역시 안 되죠. 이쪽 끊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흙은 하나 밀어두고요. 이쪽으로 끊어서 백의 약점을 좀 노려야 합니다. 이런 정도의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흙도 나오는 모양이 좀 좋지가 않아요. 이쪽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 2단 저침이 아프기 때문에 바로 전투를 이끌어가는 것은 권효진 프로도 아무리 전투형인 권효진 프로도 좀 무리라고 봤고요. 일단은 이쪽의 맛은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이 좌하기 쪽, 이 붙이고 젖힘수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진행이죠. 네. 권효진 프로의 다 이기겠다는 목표가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개인 다승왕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14라운드이기 때문에 14승을 한다면 당연히 뭐 다승왕과 연승상 모두 다 석권하게 되겠고요.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권효진 프로는 이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에서 가장 뭐 실력적으로 봤을 때 높은 클래스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목표도 사실 크게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승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조금 더 기분 좋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기 쉽게 정의가 되고 있고요. 역시 늘어서 두어 가겠죠. 그렇다면 흙도 밀어서 하변 쪽을 최대한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네, 일단 그 자리까지는 늘었고요. 최근에 윤예성 선수가 바둑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국가대표 상비군에서도 최근에 좀 바둑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전보다 좀 더 나은 기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예성 프로도 사실 이번 루키리그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윤예성 선수는 이번에 루키리그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만 17세 이하가 참가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윤예성 프로는 지금 현재 2002년생으로 좀 가장 최고령이라고 최연장자에 속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참가가 어렵죠. 반면에 권유진 프로는 아직 2004년생이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네, 역시 밀어가죠. 하변 같은 경우에는 간명하게 처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갈라치고요. 다가올 때 벌려둔다면 굉장히 무난한 진행이 될 수 있겠고요. 백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곳까지 활용을 하고 두고 싶은 장면이긴 한데 사실 이쪽을 두면 바로 이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쪽으로 씌우고 이런 곳을 끊어가고요. 한 칸을 띄어서 좀 복잡하지만 이런 식의 진행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일단 들여다봤습니다. 이쪽까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반에 굉장히 팽팽한 진행이기 때문에 이쪽 좌하기 쪽의 진행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권유진 선수가 과연 그냥 이쪽을 이어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그냥 받아두진 않네요. 네, 그렇죠. 이 진행은 사실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것이 언제였냐면은 예전에 커제와 알파고의 진행에서 이런 모양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모양이었는데 최근에는 연구가 많이 되면서 사실 실전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진행인데요. 오늘 이 진행을 한 번 더 볼 수 있겠네요. 네, 역시 밀어가죠. 여기서는 꼭 하나 끊어두는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환을 생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쪽을 그냥 띄고요. 끊는다면 막아야 하는데 이쪽 바로 나와 끊는 수가 성립이 되죠. 네. 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망한 결과입니다. 이쪽을 하나 끊어두고요. 뛸 때 끊는다면 그때 이쪽을 단수를 칩니다. 뭐 나가둔다면은 막아서요. 계속 찌른다 하더라도 그냥 느는 수가 성립이 되겠죠. 계속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네, 그렇죠. 역시 정확하게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많이 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 생소하고 좀 어려운 느낌일 수 있는데 사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워낙에 많이 활용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수순을 이어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최근에는 그 AI 없이 공부하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네.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네, 프로들도 아마 선수들도 모두 AI로 공부를 하니까요. 네, 그렇죠. 조금 더 강한 실력을 갖고 싶은 선수들이라면 모두 다 AI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쪽 단수를 하나 칠 필요가 있어요. 나갈 때 그때 나가는 것이 수순입니다. 이 진행을 생략한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찔러서요. 단수를 치고 넣는다면 이쪽 넉점이 크게 들어갔죠. 굉장히 네.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진행은 좀 곤란하고요. 흙이 단수를 쳤을 때 백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교환을 하고요. 이제는 느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조금 더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수 치는 것이 수순입니다. 네, 역시 정확한 수순을 밟고 있고요. 지금은 때려서 진행을 시키네요. 조금 더 전투적으로 판을 이끌어 나가자는 윤예성 선수의 생각이고요. 역시 그냥 나가는 것은 늘어서 하변 쪽의 모양이 워낙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때려내는 진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도 뭐 충분히 백도 가능한 진행이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전투적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이바둑이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좌기 쪽에서 좀 더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사실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어요. 이쪽 상변 쪽도 좀 정리가 됐고요. 다들 정석 진행으로 정리가 됐지만 이쪽 좌하기의 이쪽 싸움이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된다면 판이 좀 알기 쉽게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좌하기의 이 싸움을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뭐 중앙으로 늘던지 밑으로 늘던지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네, 일단 밑으로 빠져서 안형을 없앴습니다. 네, 좀 더 백의 안형을 위협하면서 백을 좀 몰아가자라는 뜻이고요. 네, 그쪽은 선수 교환이죠.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다면은 한 날일자 정도로 나가두는 것이 많이 두어지는 그런 진행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실력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평소에 연구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딱히 실수라고 할 만한 곳이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이곳에서는 두 가지 정도 있겠는데요. 이곳까지 뛰어서 둘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이곳이 조금 약간 무리성이다 싶으면은 한 호구나 날일자 정도로 나와서 일단은 이쪽 좌악이 쪽이 아직 안형이 두 집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밑에가요. 확실치 네. 않기 때문에 나가두는 것도 좀 안전한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효진 선수도 조금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할까요? 네, 일단 한 칸을 더 띄워두었어요. 네, 일단은 강수가 나왔습니다. 저수는 바로 이쪽을 쉬어간다면 건너붙여서요. 흙도 안형은 없지만 백도 좀 얇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과연 이 수에 대해서 윤예성 선수가 어떻게 응수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수익기가 많이 필요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곳을 붙였다는 것은 힘을 좀 비축하겠다는 뜻일까요? 네,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현명한 수가 나왔네요. 이쪽 싸우기 전에 먼저 붙여서 상대의 응수를 묶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권효진 선수가 받아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젖혀서 두는 것은 이쪽이 선수가 듣고 있고요. 이제는 씌운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과연 권효진 선수가 어떻게 응수할지 점점 좀 바둑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늘어서 네. 자,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이쪽 씌우는 것이 일단 눈에 보이는데요. 건너붙인다면 좀 더 진행을 보겠습니다. 이쪽을 두어서요. 바로 막아가는 수가 좀 어렵죠. 이쪽을 치받아서 축으로 잡히는 수와 있는 수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흙이 좀 곤란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어서 살자고 하는 수는 좀 가능해 보입니다. 백이 이쪽까지 젖혀갈 수는 없거든요. 한 칸을 띄어서 조금 더 진행을 시킨다면 늘어서요. 오히려 백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막아간다면 백도 이곳까지 젖힐 수는 없고요. 지키고 사는 정도, 이런 정도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도 중앙을 두텁게 막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백이 좀 잘 풀리지 않았나 싶은 그런 진행입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돌인데요. 사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네, 백도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도 잡으러 가는 것은 좀 무리 같아요. 네, 역시 그곳은 쉬어가고 싶죠. 네, 그냥 냉정하게 중앙을 막아두는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반대쪽을 보강해두는 건 안 될까요?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수도 사실 가능은 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곳을 하나 교환을 시키고요. 먼저 이쪽을 하나 붙여둡니다. 그리고 젖혀간다면 끊어야 하는데요. 늘어서 이쪽 끊는 수와 이쪽 젖히는 수를 맛보는 이런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 사실 너무 어려운 진행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아마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만큼 조금 서로 복잡한 진행입니다. 그쪽으로 늘었다는 것은 윤예성 선수가 좀 만족을 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막을 때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하더라도 중앙을 두텁게 봉쇄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만족스러운 진행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살려주겠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흙도 어쩔 수 없는 진행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살게 되더라도 백이 선수를 잡을 텐데요. 역시 선수를 잡으면 이제는 뭐 유일한 큰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우변 쪽을 백이 먼저 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좌변을 막아두는 것은 크지 않나요? 좌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냥 막는 것은 이어서 또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 끊어두고 때려낼 때 한 칸 뛰는 정도가 보통인데 굉장히 두터운 진행이긴 하지만 이쪽 우변 쪽 벌리는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이 진행보다는 바로 이쪽을 다가오는 것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흑의 안영을 위협하면서 우변 쪽에 좀 집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네. 네, 일단은 살려주고요. 윤예성 선수의 기풍답게 지금까지는 두터운 실리형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예성 선수가 굉장히 차분한 기풍으로 후반전을 굉장히 잘 두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을 택하고 있고요. 아, 그쪽을 나갑니까? 그쪽은 살기 전에 좀 집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뜻인데요. 이 수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쪽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요. 중앙 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런 교환들이 없었다면 흑이 젖혀가는 수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 교환들로 인해서 이 젖혀가는 수가 사라졌어요. 아, 악수 교환이 나왔네요. 네, 지금 살기 전에 집으로 좀 이득을 보고 살겠다는 뜻이었는데 권유진 선수가 이 바둑의 뭐 유일한 실수다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실수다라고 할 수 있는 수가 좀 나왔습니다. 악수 교환을 하고 있어요. 백이 조금 더 두터워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도 저수로 인해서 좀 백 쪽으로 기울고 있죠. 네. 이제는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두는 것까지가 좀 일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큰 자리가 남았는데요. 역시 우변 쪽이 좀 중요한 곳이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어디 방향으로 손을 돌릴지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라운드 3경기 윤예성 선수와 권효진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좌기 쪽에서 이 살기 전에 흑의 이 교환들이 좀 악수로 작용을 하면서요. 바둑이 약간은 백이 좀 두터운 그런 진행이고요. 인공지능의 그래프도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큰 자리를 윤예성 선수가 차지했고요. 계속해서 공격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흑은 나오는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좀 공배 같은 진행이고요. 백은 우변 쪽을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진행은 백이 좀 기분 좋은 진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승을 향한 권효진 선수의 이 당찬 포부가 오늘도 굉장히 좀 위기를 맞고 있네요. 네. 네.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권유진 선수가 후반부가 좀 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권효진 선수가 좀 장점이 뭐냐면은 좀 수익기가 굉장히 빠르고, 후반부에 좀 힘을 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 지금 붙여가면서, 그냥 마늘모가 아니라 붙여가면서 최대한으로 이 우변 쪽을 키우겠다라는 것이 윤예성 선수의 생각인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네. 일단 쉽게 떠오르는 수는 아닌데요. 네, 그렇죠. 네, 백집이 이제 많이 불어났습니다. 자, 권유진 선수는 어디 쪽에서 변화를 구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쪽 우변 쪽에 약간의 침투 이런 정도의 침투로 좀 노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역시 이쪽의 약점을 좀 더 노려야 하는데 지금은 곤란한 것이 백돌이 오히려 좀 두터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바둑 자체가 권효진 선수가 좀 풀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아, 역시 일단 네. 그 자리 응수를 물어봤습니다. 이 우변 쪽에 이 아직 확실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수의 뜻은 밀어간다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요. 받아주면은 오히려 흑이 답답하죠. 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건너붙여서 뭔가 수단을 부리겠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 수순을 보더라도 권효진 선수가 굉장히 본인이 좀 비세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곳은 그래도 밀어가야 하는 자리죠. 흑에게 이곳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밀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처럼 건너붙여 가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건너붙인다면은 바로 백도 응수를 해 나간다면 좀 패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끊어서요. 이 굉장히 큰 패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우상 쪽의 팩감이 조금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바로 건너붙였을 때 백이 이쪽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자리에 하나 단수 쳤습니다. 네, 그 자리는 뭐 선수라고 봐야 하는 것이 이곳까지 빼앗긴다면은 굉장히 흑이 괴로워지기 때문에 흑도 받아두는 것이 정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수는 아마 받기 전에 하나 교환을 해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단수까지 치고요. 단수를 치고 그 뒤에 받아서 나중에 끝내기 때 좀 이득을 보겠다라는 뜻이죠. 네. 자, 윤예성 선수도 이 교환을 하면서 중앙을 끊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20분의 짧은 대국이기 때문에 이 중후반에 좀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아무래도 초읽기에 좀 빨리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선수들이 아무리 프로 선수들이더라도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변 쪽을 백도 두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가장 간명하게 둔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둘 수 있는데 일단은 찔러가고 있고요. 네,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앙으로 뻗어가는 수까지는 안 될까요? 이쪽이요. 가장 강력한 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흑도 한 이런 정도로 둔다면 날일자로 둘 때 바로 붙여가는 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늘려면은 굉장한 고민이 필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바둑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윤예성 선수가 거기까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 그냥 그 교환만 해두고 넘어가네요. 네. 역시 패는 좀 패감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알기 쉽게 두고 있고요. 사실 이 바둑의 중요한 곳은 또 있습니다. 이 좌변 쪽을 누가 차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이 이쪽을 막아서 뭐 알기 쉽게 이렇게만 두더라도 굉장히 큰 모양을 형성할 수 있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 흑이 뭔가 백의 약점을 추궁할 수 있다면 오히려 실리로도 굉장히 크고요. 단번에 형세를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변 쪽에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선수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둑은. 네. 네, 역시 계속해서 받아주면서 지금 이곳까지 다 받아주겠다는 뜻이죠. 좀 현명하게 잘 두고 있습니다. 윤예성 프로가. 이 좌변 쪽만 백이 둘 수 있다면 백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흑도 여기서 손을 돌리긴 어려울 텐데요. 네, 그렇죠. 이곳은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이 두 점이 잡히는 수가 없어요. 한 칸을 뛰더라도 나와 끝낸다면 봉쇄가 안 되는 형태죠. 네, 네, 이 수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저수의 뜻은 나와 끊는다면 이쪽은 잡히긴 하지만 선수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백도 이렇게 후수로 잡는 것은 조금 발이 느려 보입니다. 백흑도 좀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쪽이 좀 얇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정도에서 좌변 쪽을 두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그냥 두 점을 버리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끌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보다는 날일자가 좀 더 좋았겠네요. 날일자로 두었다면은 이렇게 서로 어쩔 수 없는 진행인데 이 단수 치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은 흑도 완벽한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수의 뜻은 젖혔고요. 또 젖힌다면은 한 번 더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되나요? 네, 그렇다면 단수를 치고 역시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흑이 잘 됐죠. 중요한 선수를 잡고 흑이 좌변 쪽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바둑이 좀
흐름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쪽 중앙 두 점을 좀 윤예성 선수가 좀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을 젖혔는데요. 네, 한 번 더 젖혀가는 수가 있죠. 네, 그쪽을 계속해서 응수를 하자 인공지능 그래프도 상당히 많이 따라왔죠. 네. 역시 좌변 쪽이 중요한 곳인데 좌변 쪽을 흙이 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젠 정말 만만치 않아졌는데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쪽을 단수를 치고 이곳까지 선수인 곳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냥 뭐 나와 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로 두어서요. 중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여기 건너붙이는 수도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네. 받아야 한다면은 찌르고 밀고요. 바로 끊는다면은 정말 이것은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도 놀라울 정도로 흙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큰 실수가 나왔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쪽을 보시면 한 15집 정도의 집의 자리지만 이쪽은 뭐 백이 둔다면은 상당한 집을 낼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흙이 먼저 둔다면 지금 백이 잡힐 가능성도 있는 굉장히 엷은 자리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윤예성 선수가 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프가 이 정도로 바뀌는 것은 거의 처음 보는데요. 네. 단번에 형세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권효진 선수가. 좀 전까지는 백이 더 두텁다고 봤었는데요. 이제는 흙이 훨씬 두터워 보여요. 네, 그렇죠. 네, 그 자리까지 두어 갑니다. 그 자리가 통렬해 보입니다. 지금 이쪽을 잇고 있을 수가 없죠. 바로 건너붙인다면 이 백도 아직 한 집도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백이 두터웠던 모양에서 흙이 이쪽을 한 곳 두자 이 전체가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네. 자, 권효진 선수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 주도권이 흙에게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좀 그런 걸 느꼈을까요? 윤예성 선수도 최강으로 받아두고 있습니다. 밀어간 수는 늘면 나와 끊겠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죠. 이쪽 나와 끊었을 때 이수가 있기 때문에 축이 되지 않아요. 네. 이수의 역할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자, 백이 곤란해 보이는데요. 중앙을 나와 끊는다면은 백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과연 이 돌을 전체를 잘 타게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전체적인 집균형은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이 좌변 쪽에 저렇게까지 흙이 강력하게 두어갈 수 있는 자리라면은 좀 백이 좀 위험한 그런 느낌입니다. 중앙 쪽으로 막아가겠죠. 네. 자, 백이 너무 얇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 두 점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점을 잡히면 집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살리고 있는데요. 젖혀갔을 때가 또 괴롭습니다. 막는다면 이쪽으로 이 회돌이라고 하죠. 이 회돌이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좀 백이 괴로운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둑이 한순간에 흐름이 이렇게 뒤바뀌었네요. 네. 네, 그쪽 돌려치는 것이 워낙에 아픕니다. 권유진 선수의 전투력이 장점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좀 파괴력이 있을지는 좀 몰랐는데요. 좀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그런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반면에 윤예성 선수가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권유진 선수가 싫어하는 그런 흐름대로 잘 이끌어 갔었는데 이 우변 쪽에 이 두 점을 의식하면서 좀 형세를 그르쳤습니다. 지금 그쪽을 나오자
이쪽에 약점, 그리고 또 이쪽 건너붙이는 것도 계속해서 남아있죠. 네. 좀 버티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백은 양쪽을 다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좌상 쪽을 먼저 돌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끊어갔습니다. 윤예성 선수가 두 돌을 다 타개할 수가 있을까요? 온전히 다 타개를 한다면 백도 충분히 부가 있습니다. 이 좌변 쪽에서는 실리로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온전히 다 타개하기에는 조금 흙이 워낙 두터운 느낌이거든요. 네. 자, 백도 너무 바빠 보이는데요. 네, 백이 좀 바쁜 그런 바둑이 되었습니다. 중앙이 흙이 굉장히 두텁네요. 이쪽을 우변 쪽을 버리면서 사석 작전을 했던 것이 좀 주요했습니다. 중앙에 두터움을 쌓고 좌변 쪽에 엷음을 노려가자. 그래프가 단번에 흙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고요. 그 판단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급소를 맞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별 피해 없이 살리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이쪽을 젖히고요. 지금 느는 수가 가능해요. 보고 치더라도 그것까지요. 나온다면 봉쇄가 안 됩니다. 그것까지 당한다면 안형이 너무 부족한데요. 네, 그렇죠. 지금 이곳을 넣는다면 좀 견디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권유진 선수가 이것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우세해졌을 때 그 뒤로는 좀 별로 실수가 없어요. 좀 완벽하게 판을 마무리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도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리했을 때 그 판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형세가 우세해졌을 때 그것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야인데 현재까지 잘 두어주고 있고요. 저수의 뜻은 연결한다면 이제는 이수가 가능하죠.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친다면 중앙 쪽에 너무 크게 들어갔습니다. 연결은 가능하지만 중앙이 워낙에 크게 들어갔죠. 그것까지 연결을 안 시켜주겠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죠. 그쪽은. 네, 뒤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단수까지 기분 좋게 칠 수 있고요. 아마 시간 연장책 겸 그쪽을 두어 나가고 있는데 다 이득이 되는 그런 교환입니다. 네. 이제 중앙 쪽을 단수쳐 두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점을 흙이 돌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곳까지는 선수가 되는 자리죠. 여기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이 대마가 살긴 하겠는데요. 단수 친다면 연결은 가능하지만 중앙 쪽의 손실이 굉장히 크고요. 이쪽은 두 방은 두었지만 다시 끊어간다면 흙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기 때문에 백의 비세는 여전합니다. 먼저 그쪽을 끊어가면서 중앙을 좀 보류하고요. 중앙을 보류하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까지 두고 단수를 쳐서 패도 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악수교환이지만 이 패를 일단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쪽 상변 쪽을 먼저 괴롭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 루키 리그지만 굉장히 노련하게 반면 운영을 하고 있는 권효진 선수입니다. 역시 그 이유가 벌써 입단한 지 지금 만 4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16년도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4년 차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경험이 많은 그런 선수가 권효진 선수입니다. 네, 사실 나이는 어린데요. 네, 그렇죠. 2004년생의 이 조아바이톤베 루키리그에서 조금 어린 축에 속하지만
경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권유진 선수가 단연 돋보입니다. 역시 주장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될까요? 그 자리까지 밀어갔습니다. 중앙을 젖혀가면요. 중앙을 젖혀간다면 이쪽을 찔러서요. 계속해서 봉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역시 백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늘어두겠죠. 일단 확실하게 이젠 교환을 해둡니다. 네, 그쪽 교환을 하고 받을 때 늘겠다는 뜻입니다. 이 두 점이 자연스럽게 잡혀 있어요, 지금. 네. 이쪽 연결과 이쪽 연결이 맞복이기 때문에 중앙에 흙집이 상당히 많이 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권우진 선수도 어느 정도 개가가 됐을까요? 네, 이 정도라면은 초읽기 상황에서도 본인의 우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형세이고요. 윤예성 선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의 비세를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앙집이 많이 불어났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한 15집 정도의 곳을 계속 집착을 하다가 좌변의 큰 곳을 뺏겼어요. 좌변에 백이 먼저 좌변을 받아두었다면은 굉장히 큰 집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역습을 맞아서요. 오히려 중앙에 한 20집가량의 흙에 큰 집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소탐대실의 그런 장면이었고요. 네. 윤예성 선수가 아마 좀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윤예성 선수가 처음부터 실수한 곳이라고는 그곳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한 큰 실수였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실수가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변화를 구할 데가 없을까요? 지금은 집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뭐 끝내기에서 좀 추격을 한다 하더라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중앙까지 확실하게 잡아두었습니다. 중앙에 정말 많은 집이 났죠. 20집이 넘게 났습니다. 한 du세 집 정도 났는데 뭐 100집은 최대한으로 줄었고요. 이곳도 굉장히 추궁을 당하면서 상변의 흙집도 늘었고요.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이쪽 때려내는 수를 두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곳이 여기 있는 것까지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체 그 사활이 자리까지요. 지금 불확실합니다. 이곳을 빼앗긴다면 이어야 하는데요. 이쪽으로 만날만 하면 전체가 잡혔습니다. 그 자리까지 선수로 당하면 너무 괴로운데요. 막을 때 들어가고 빼앗기면은 이곳은 오공도의 모양으로 잡혔죠. 뭐 이쪽도 옥집이고요. 이 중앙에도 집이 잘 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곳까지 선수로 당한다면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일단은 손을 네, 돌렸는데요. 불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옥새 작전에 가까운 그런 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전체 대마가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바로 권유진 프로가 잡으러 갈지. 네, 일단은 한 번은 참아두었습니다. 네. 일단은 워낙 상변 쪽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아두었고요. 어차피 지금도 받아두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 쪽에서 백이 집이 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붙인다면 전체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역시. 또 손을 돌렸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윤희성 프로가 그쪽을 살고 있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버텨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좀 마음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권유진 네. 선수는 언제 잡으러 갈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아기 쪽을 두어 나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은 이 좌변의 사활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좌변의 사활을 좀 보실까요? 이쪽을 붙인다면은 막는다면 역시 단수를 치고요. 빠져서 뭐 살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마늘모 할 때 이쪽을 막는다면 이쪽을 밀고 들어갔어요. 막아야 하는데 이쪽까지 준다면 역시 잡혔습니다. 네. 사실 큰 수익기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간단한 사활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그만큼 형세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출발해도 될까요? 그쪽은 하나 이어두고요. 이제는 잡으러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쪽을 잡으러 가야 좀 상대도 좀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잡으러 갈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잡으러 갔습니다. 사는 수가 안 보이는데요. 네, 저 한 수로 그냥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미 없는 수순이죠. 네, 그렇죠. 그쪽은 뭐 큰 문제가 벌어질 곳은 아닙니다. 그곳을 막았는데요. 네, 역시 끊어간다면 뭐 패라도 날까요? 때려낼 때 는다면 이것은 패가 나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 석점은 잡을 수 있지만 이 전체가 이 안에서 두 집이 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제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네, 윤예성 선수가 더 이상 두지 못하고 돌을 거뒀습니다. 권우진 선수의 흑불개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권우진 선수 4연승을 이어나갑니다. 네, 오늘은 완승의 승리. 같은 그 육성훈 위험이어서요. 육성훈 리그에서 많이 뒀는데요. 그냥 뭐 옛날부터 그냥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중반에 살짝 풀렸던 것 같아요. 거의 중반 처리해서 풀려가지고 그냥 쉽게 이겼을 때 쉽게 이겼던 것 같아요. 나는 다 이길 테니까 나머지 한 판만 이겨. 네, 저희는 잠시 후에 4라운드 4경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똑똑 가입 끝. 무슨 가입? 자동차 보험 DB 다이렉트는 카톡으로도 가입이 되거든. 국내 최초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다이렉트가 되겠습니다. DB 손해보험. 다이렉트. 네, 4라운드 3경기에서는요. 권유진 선수가 윤예성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바둑 자체는 윤예성 선수가 굉장히 잘 둔 바둑이었지만 마지막에 힘을 낸 권효진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지금 4전 전승으로 지금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네요. 네, 끝까지 전승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4라운드 4경기 준비했는데요. 한우진 선수와 김주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우진 선수는 일단은 프로 선수고요. 김주영 선수는 아마추어 선수지만 김주영 선수는 지금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봐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우진 선수는 작년에는 아마추어 신분으로 루키리그에 참가를 했었는데 이번엔 프로로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로 참가하게 되면서 팀의 자동으로 주장을 맡게 되면서 나이는 아직 2005년생의 어린 선수지만 굉장히 좀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부담이 좀 좋게 작용한다면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네, 4라운드 4경기 프로와 아마 선수의 교차 대국으로 펼쳐지게 됐는데요. 두 선수 어떤 모습 보여줄지 대국장에서 함께 하시죠. 2019 조아바이톤배 루키리그
김주영 선수와 한우진 프로가 만났습니다. 네, 김주영 아마 선수입니다. 네, 올해는 꼭 1등하고 싶다고 하네요. 네, 푸른돌이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순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유가 이 김주영 선수에 있습니다. 네. 자, 한우진 선수입니다. 프로가 돼서 나와서 느낌이 더 색다를 것 같은데요. 이번에 꼭 우승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루키리그에 나온 선수들의 모두의 목표가 같은 것 같아요. 네.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시 루키리그는 각자 20분에 40초 읽기 3회로 시작이 됩니다. 네, 한우진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우진 선수가 프로 선수이긴 하지만 사실 김주영 선수보다는 3살이 어립니다. 그런 만큼 오히려 경험은 김주영 선수도 못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프로와 아마추어 대결이라 무조건 프로가 우세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김주영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네. 또 이번에 인제 30명작 팀에서는 김은지 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네, 그렇죠. 김은지 선수는 여자 선수로 여자 연구생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곧 입단이 멀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한우진 선수가 한쪽을 소목을 차지를 했고요. 바로 걸쳐갑니다. 소목이기 때문에 아마 받아주기보다는 낮게나 위로 걸쳐서 뭔가 진행을 시킬 가능성이 커요. 그 이유가 요즘에는 이 양걸침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걸쳐가는 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받아주고 미니 중국식 펼치는 모양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런 정도로 두어서 미니 중국식을 펼치면서 이 우변 쪽에 전투를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좀 선착의 효를 살릴 수 있는 진행이 많았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걸쳐가면서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면서요. 이런 포석이 굉장히 초반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칸 아래로 협공을 해갔습니다. 이 수도 요즘에 많이 두어지나요? 저수는 예전에는 이렇게 다가오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한 칸 높이 다가오는 것이 보통인데 이수의 뜻은 백에게 이쪽 눈목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좀 더 진행을 시켜본다면 이곳에 돌은 없죠. 네. 치받는다면 늘어서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이쪽이 높이 있는 것보다는 낮게 있는 것이 백이 좀 더 껄끄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두는 수를 종종 두어 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날일자 정도로 웅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붙여서 두었는데요. 저수의 뜻은 역시 는다면 계속해서 밀어가면서 실리를 차지하고 이쪽까지 차지하면서 양쪽을 두겠다는 뜻이고요. 김주영 선수도 막아서 최강으로 두고 있습니다. 흑은 여기서 끊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끊어간다면 백은 단수를 치고 늘어서 축으로 잡는 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한다면 또 축머리를 또 활용할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축은 백이 유리한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 늘어서 양쪽이 맞보기가 되어서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축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바로 축머리를 써나가는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걸쳐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바로 강력하게 축머리를 써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축머리를 쓸지가 좀 기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한 점 잡는 수는 좀 곤란하죠. 돌파하는 것이 워낙 아프고요. 이런 정도로 지켜둔다면 실리가 너무 돋보이는 그런 진행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는 필연이고요. 축머리를 어디로 쓸지가 궁금하네요. 잡았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걸쳐가는 축머리는 조금 아쉽습니다. 걸쳐가는 축머리는
빵대이 워낙 두텁고요. 이런 진행보다는 바로 붙여서 어딘가를 붙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다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좀 더 강력하게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자, 귀 쪽을 붙여갔습니다. 젖히면 끊겠다는 뜻일까요? 지금 젖힌다면 끊어서 계속해서 이 충머리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백이 좀처럼 전투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면이고요. 그렇다면 어딘가를 늘어서 일단 충머리를 방비하면서 좀 안정감 있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하나는 늘어두었고요. 계속해서 밀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역시 이쪽을 밀어간다면 막는 것은 바로 끊어갈 거예요. 바로 끊어가면서 이쪽 충머리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늘어서 계속해서 두어 나가는 것이 정수로 보여집니다. 네. 자, 초반은 한우진 선수의 기풍답게 실리형으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좌상기에서 흑이 실리를 좀 벌어들였죠. 백도 이곳에서는 그냥 때려내는 것은 좀 발이 느릴 수도 있겠어요. 하변까지 흑의 손이 돌아온다면 좀 실속이 좀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하변 쪽에 들어가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차피 더 이상 당할 충머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워낙 두텁게 이렇게 형태를 잡아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강력한 충머리는 좀 발생하지 않고요. 역시 하변 쪽을 들어오는 것은 좀 괜찮은 감각입니다. 네. 김주영 아마의 기풍은 전투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보통 전투형의 기사들은 이런 두터움을 좀 좋아하죠. 실리보다는 두터움을 먼저 쌓고 힘을 내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반면에 한우진 선수의 기풍은 실리형이라고 본인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에 발 맞춰서 굉장히 실리적인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붙였다는 것도 최근에는 이쪽으로 붙이는 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쪽으로 붙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 예전 정석, 옛날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흑은 실리를 차지를 하고 백은 두터움을 차지하는 그런 진행인데 최근에는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흑의 실리가 돋보인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김주영 선수는 이렇게 두터움을 차지하면 전체적인 바둑이 백이 두텁기 때문에 할만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두터움을 좋아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루키리그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한화생명배 국수전 우승자 출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화생명배 한우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한화생명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대회로 굉장히 가장 큰 대회, 또 선수들이 가장 우승하고 싶은 대회가 한화생명배인데 16년도에 한우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각광받고요. 입상 내역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쪽 날일자 두는 것은 뭐 절대인 자리고요. 백도 이제는 막아서 형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이 두터움을 어떻게 지워야 할까요? 지금은 이 한 점을 움직인다면 이런 정도로 뛰어서 좀 가볍게 행마를 하고 싶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 좌변 쪽을 벌려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을 막아서 자연스럽게 또 백의 두터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돌이 좀 이상한 곳에 있죠. 그렇다면 이쪽으로 한 칸을 띄어서 계속해서 실리로 버텨가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 자리를 두면서 계속해서 실리를 차지해 나갑니다. 네, 한우진 선수의 기풍은 제가 봐온 바로는 굉장히 이 선수가 실리형이고 또 수익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타계를 굉장히 주 무기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실리를 다 차지한 뒤에 그 뒤에 타계하는 것을 아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시원한 성격이고요. 또 바둑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두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묘한 곳을 물어보고 있는데 저수의 뜻은 일단 이곳을 빼앗기면은 이 흙의 사활이 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흙도 한 이런 정도로 받아둬야 하는데 이 한 점을 계속해서 공략하겠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도 또 선수고요. 씌운다 하면 굉장히 괜찮은 모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전체가 들어가게 된다면 백집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흙도 사방에 큰 집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뭐 백이 우세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하지만 백도 이 한 점을 잡을 수만 있다면 괜찮은 그런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뭐 누가 우세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네, 역시 그곳이 선수죠. 이곳과 이곳을 선수하면서 이 한 점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봉쇄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좀 더 크게 씌우는 것은 사실 좀 위험 부담이 있고요. 이런 정도로 씌우는 것은 역시 계속해서 좀 탈출이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이 한 점만 안전하게 잡을 수 있다면 사실 실리도 굉장히 크고 좀 두터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한 점을 어떻게든 좀 제압을 하고 싶을 텐데요. 그쪽을 둡니까? 흑에게 도망가라는 건가요? 일단은 이 좌상기 형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요. 흙이 반대로 이렇게 붙여간다면 늘어야 할 때 좀 공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감각으로는 이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흙이 이쪽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열심히 쌓아두었던 세력들이 다 별 볼 일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김주영 선수도 버텨나가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쪽 나오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이수에 또 노림이 있죠. 네, 지켜두고 있는데 젖혀간다면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축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노림을 또 가지고 있는 수고요. 김주영 선수 굉장히 두텁게 두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쪽도 한 점을 잡는 것이 결코 선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텁게 행마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바둑을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굉장히 좀 본인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터운 바둑도 잘 둬야 되거든요. 자칫 너무 느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터운 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선수가 일단은 3전 전승 아닙니까? 네.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곳을 젖혔고요. 네, 막아야겠죠. 호구 정도 친다면 좀 보통일 것 같아요. 일단은 분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어려운 수를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어준다면 당연히 이득이죠. 그때 호구를 친다면 이 교환은 이득입니다. 그렇죠. 나와 끊는 수가 좀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나와 끊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접근전이 한우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수익기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수익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 갑자기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 지금 먹여치는 수가 나왔습니다. 네, 저 수 굉장히 재밌는 수가 나왔는데 왜 그쪽을 손해를 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쪽 이어준다면 바로 이쪽을 찝어가서 백이 자축이 차기 때문에 넘어가는 수가 강력하고요. 이런 점이 한우진 선수의 장점이죠. 굉장히 좁은 곳에서 강점을 많이 발휘합니다. 네. 김주영 선수도 이곳을 이어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그래프는 오히려 김주영 선수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라는 걸까요? 이 패가 좀 지금 당장 이렇게 뭐 끊어가는 것이 패감이거든요. 하나 굴복당하면 별거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전투로 보이는데 일단은 네. 인공지능은
김주영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대국하고 있는 선수들도 복잡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저런 그래프를 아마 머릿속으로 떠올리진 않을 거예요. 네. 사실 요즘 들어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보통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지금은 백이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요. 네. 지금은 흙이 좀 둘만한 바둑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요즘 기사들은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숫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이겠죠. 그런 만큼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요. 또 재미난 생각이 나는데 보통 인공지능 추천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연구를 할 때 이 수가 파란색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좀 달라진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숫자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 조금 더 시대에 맞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느낌으로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흙이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흙이 둘만한 것 같아. 이렇게 좀 느낌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특히 이런 어린 선수들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민감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인공지능 그래프는 100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네, 상당히 백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흙의 타개가 좀 별 볼 일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흙이 4기생입니다. 우하기, 우상기, 좌상기, 좌하기까지 4기생이기 때문에 일단 실리로는 확실히 앞서 나갔는데 이쪽이 아직 막아간다면요. 아직 공격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패맛도 남아 있고요. 네, 그쵸. 이쪽을 붓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은 너무 발이 느리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100이 약간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저 정도의 그래프는 사실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국자들이. 네. 체감하기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전승자답게 김주영 선수가 연구생 지금 신분이지만 굉장히 잘 두어주고 있습니다. 또 팀에서는 아마추어 선수를 출전을 했지만 나이도 많은 편에 속하고요. 네, 그렇죠. 이번에 우승이 정말 탐날 것 같습니다. 지금 푸른돌 이 대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의연 선수도 지금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한유빈 프로도 2002년생의 프로 기사인데 굉장히 강한 실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푸른돌이 굉장한 우승 후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기분 좋은 선수죠. 이쪽을 흙이 두지 않는다면 이곳 있는 것이 선수가 되고요. 이곳 패맛도 남아있고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이 정도로 좀 받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김주영 선수가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네. 역시 인공지능이 정확합니다. 흙이 차지해둔 실리가 큰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초반에 김주영 선수가 좀 발이 느린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한우진 선수는 초반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사실 큰 실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우진 선수가 분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갈라가면서 일단은 변화를 구했습니다. 그쪽 이수의 뜻은 뛴다면 여기까지 뛰어나가서 이 백돌은 확실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일단 위험해 보이는 돌은 아닌데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 한 방이 아프기 때문에 백이 불리한 싸움은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한우진 선수가 뭔가 좀 본인이 기분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고 판을 좀 복잡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봉쇄를 해두어야겠죠. 하지만 이곳까지 뺏긴다면 귀가 워낙에 지금 제압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씌우는 것이 지금 선수인지가 좀 불확실합니다. 손 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흙도 일단은 차렷 정도로 해서 우상기를 돌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슷한 의미가 있겠죠.
네, 일단은 길을 지켜두었는데요. 자, 백이 갈라가면서 중앙을 나오게 된다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귀를 추궁하면서 두터움을 쌓고 있고요. 그 후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전투를 할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진 프로는 2005년생의 프로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 프로기사로 봤을 때도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입니다. 네. 2005년생의 프로기사가 4명 있는데 한우진 프로가 그 기사들 중 하나입니다. 굉장한 재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굉장히 주위에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모양은 좋지 않지만 바로 나와 끊어서 이 한 점을 어떻게든 제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루키리그에 출전한 선수들이 대부분 프로 선수는 영재 입단으로 한 선수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17세 이하의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 선수들은 모두 다 영재 입단 대회를 거쳐서 입단한 케이스고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지금 보시면 푸른돌의 이의연 선수도 영재 입단 대회에서 같이 경쟁하던 그런 선수인데 지금은 아직 입단을 하진 못했지만 하여튼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단수를 칩니까? 저는 그냥 이어서 넣을 때 이쪽으로 나온다면 이 두 점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강력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까지 호구를 쳐서 너는 살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가고 있는데요. 네. 뭐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김주영 선수도 이 전투에서는 물러남이 없습니다. 자, 지금 초강수가 나왔는데요. 이곳이 승부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하변 쪽부터 해가지고 이 우상 쪽으로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승부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서로 약점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모양인데요. 일단 한우진 선수는 변화를 구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하지만 느낌은 백이 괜찮은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역시 이 우상기 쪽의 흙 모양이 좀 너무 얇죠. 이런 급소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급소 한 방 맞는다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 형태인데 하지만 당장은 바로 막아서 이 수상전은 뭐 아직은 할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 끊는 것도 남아 있고요. 네. 네, 먼저 그쪽을 지켜둡니다. 자, 흙은 두 점을 살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변을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야 될까요? 이 두 점까지 지금 돌볼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교환을 하고 막는 것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막는 것이 되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을 밀어서 먼저 우상 쪽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점은 사실 잡히는 모양이 조금 불확실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우상기가 급합니다. 자, 여기서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상 쪽을 밀어가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백도 일단 살리고 나오는데요. 네. 이쪽 중앙을 제압해도 사실 충분한 바둑이지만 좀 밀어가면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막는 것은 이쪽을 빼앗겨서요. 이 한 방의 급소를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이 수상전은 흙이 할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맞는 것은 안 되고요. 한 칸을 뛴다든지 한 번 더 밀어간다든지 뭔가 변화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눈목자까지 달렸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수가 나왔네요. 저 수는 받아둔다면 이제 이곳을 막아서요. 막는 수가 안 되죠. 넘어가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교환이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수가 나왔네요. 좋아 보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흑도 쪽을 늘어두었고요. 뭐 바꿔치기가 형성이 될까요? 하지만 이것은 2점 잡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연결했다는 의미고요. 지금 돌파한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100의 우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우진 선수도 일단은 날일자로 보강을 해두었는데요. 네, 이렇게 두었다는 것은 지금 이곳까지 후소로 먹고 있을 수가 없다. 이쪽을 두어서 100을 양분을 해서 한번 공격을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바둑은 100이 우세한 흐름이죠. 자, 김주영 선수가 승기를 잡고 있는데요. 저희는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김주영 선수가 승기를 잡고 있는데요. 한우진 선수의 반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있네요. 네, 거기까지 이어가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정도로 들여다보고요. 뭔가 봉쇄를 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곳까지 이어서 이 중앙도 좀 문제가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흑도 날일자를 두어서 좀 봉쇄 형태를 찾아나가고 있고요. 역시 패기 넘치는 어린 선수들답게 이 한 수 한 수를 좀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힘차게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수 한 수 양보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좀 기풍은 상반되거든요. 한쪽은 굉장히 실력이고 한쪽은 굉장히 두터운 전투형인데 이 전투를 맞붙자 이 두 선수 모두 물러섬이 없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흑이 쉽지 않아요. 흑이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돌파를 당하면은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젖혀가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고요. 지금 상변도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저수는 그냥 원래 이곳을 늘어두어야 하는데 지금 이곳을 끊기면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응원군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막는다면 바로 막는 수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도 늘어두어야 하고요. 막아가면요. 이쪽까지 막아간다면 여기 막는 것이 약간 선수성이거든요. 여기 치중이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중앙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까요? 지금은 그냥 일단 이어둡니다. 지금 이 수로 인해서 젖히는 수가 성립이 안 되죠. 젖혀서 나오더라도 있는다면 이 돌파와 연결이 맞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방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도 이제 보강을 해두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백도 이곳을 그냥 넘어가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곳을 막힌다면 이 백도 일단은 봉쇄가 되고요. 이 우아기 쪽 백도 확실치 않습니다. 백도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이쪽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프는 지금 너무 거의 극단적이에요. 네, 10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네. 두는 선수들도 아마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이 그래프를 이 두 선수에게 보여준다면 굉장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네. 그곳을 밀었다는 것은 지금 들여다보는 수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이 수가 성립을 합니다. 이어준다면 지금 자체로 연결이 되어 있죠. 돌파하더라도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수와 끊는 수가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응수타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영 선수가 잘 두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어서 버텼는데요. 네, 그쪽은 막힐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을 나오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도 상변에 막아가는 수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상변은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같이 돌파를 해서요. 젖힌다면 나가서
이쪽을 잡을 수 있더라도요. 지금 돌파하는 것도 남아있고 지금 여기 석점도 그냥 고스란히 베개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상변의 흙이 상변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 좌상기도 크게 들어갔고요. 우변도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형세가 흙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우진 선수는 어떻게 변화를 구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쪽 돌파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 두어둘 필요가 있고요. 백이 이쪽을 차지한다면 이것은 흙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돌파를 하더라도 상변을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기하고요. 붙인다면 이런 정도로 끝내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두어도 우변 쪽이 너무 크게 들어갔습니다. 네, 공배가 너무 많아요. 이 좌상기도 백이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바꿔치기가 된다면 이것은 흑에게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백도 그냥 세 점을 제압하는 편이 낫겠네요. 일단 치중을 했는데요. 좀 더 강한 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저수는 일단 막는 수는 안 되죠. 단수를 치고 또 단수를 치고요. 끊어간다면 흑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흑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수는 다른 수가 없다면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붙여서 늘어드는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치중을 가면서 집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일단 치중을 갔다는 것은 상변을 버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상변을 살려도 사실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지만 이곳을 연결하는 것이 연결과 동시에 이 석점을 제압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것이었는데 이쪽을 두어 나가고 있지 않고요. 김주영 선수가 판을 정리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복잡하게 상대방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우진 선수도 화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백이 끝까지 막았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서 삶을 좀 추궁하고 있고요. 이곳은 이런 식으로 두면은 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누가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지금 이곳을 흑이 둔다면요. 지금 우아기 쪽 백도 약해지고 이쪽 백의 큰 말도 안형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쪽을 백이 두면 석점이 그냥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두 선수 오히려 김주영 선수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중앙 쪽은 집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자리인데요. 네, 이렇게 상변 뭐 죽고 잡히는 거 큰 의미 없습니다. 여기가 워낙 커요. 만약에 한우진 선수가 선수를 잡고 중앙을 탈출하게 된다면 또 어려워질 텐데요. 네, 지금 중요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곳을 우상기를 흑이 받아야 되는 곳이냐 아니면 손을 빼도 되는 곳이냐가 지금 중요한 장면인데 지금 이곳을 하나 붙여가고요. 사회관계상 늘어야 하는데 이곳이 선수가 됩니다. 이곳이 선수가 된다면 괜찮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곳을 찔러준다면 이렇게 되는 곳이거든요. 이곳이 백이 자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돌려도 괜찮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쪽 치중 갔던 것들이 다 악수로 작용을 하고요. 네. 중요한 곳도 흑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흐름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김주영 선수가 좀 중요한 곳을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후수를 잡는다면 흐름이 또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한우진 선수는 좀 비세인 국면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 만들어내긴 했어요. 네, 드디어 손을 돌렸습니다. 귀에 문제가 없다면 백도 어려워지는데요. 일단은 귀가 살아있다면 백도 이제 피곤해졌죠. 이 돌도 살려야 되고요. 지금 여기도 지금 흑이 이런 정도로 공격을 한다면 안에서 두 집 나는 게 쉽지 않아요. 넘어가서 패를 하는 것은 있지만 이 패는 뭐 백도 부담이고요.
하지만 인공지능 그래프는 여전히 미동이 없습니다. 네.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집 모양을 보시면 이쪽이 돌파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도 백이 괜찮아요. 흙이 오히려 집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 이쪽 백돌이 괜찮다라고 지금 그래프가 뭡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기울었는데요. 네. 역시 중앙을 살리고 나온 게 엄청 컸을까요? 역시 아까 전에 인공지능 그래프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네. 이것이 오히려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백이 좀 한눈을 판 사이에 너무 중요한 곳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양쪽의 백말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형세가 흑 쪽으로 좀 기울고 있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또 살아야 하고요. 자, 한우진 선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전까지 시킨 것 같은데요. 네, 김주영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쉽습니다. 좀 계속해서 괜찮은 흐름에서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했다면 좀 쉽게 우세를 잡아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변화를 구하면서 네. 지금 우세를 내어주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근데 승부가 난 정도의 형세는 아니고요. 아직은 만만치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선수가 한 번은 참았어야 되는데 너무 몰아쳤습니다. 자, 이제 중앙 백 전체도 살아있는 돌이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우사기 쪽을 백이 돌보면서 좋은 곳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고요. 지금 상변도 넘어갔거든요. 흙은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바둑이. 흙이 두고 싶었던 자리를 다 뒀네요. 네, 백만 몰리고 이 넓은 좌변 쪽을 그렇죠. 흙이 먼저 가면서 지금 중앙 쪽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발언권은 좌변의 발언권은요. 흙 쪽에 있습니다. 형세가 또 흐름이요. 또 이렇게 갑자기 또 바뀌었습니다. 역시 이 중요한 곳을 백이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빼앗겼던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강수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기 때문에 이 우형을 만들 수 있죠. 네. 끊어가면서 이쪽 돌이 있기 때문에 축이 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백이 비세네요. 우하기 쪽은 계속해서 아무 맛도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참고도대로 이곳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충이 차 있습니다. 백이 뭐 별다르게 할 게 없어요. 는다 하더라도 뭐 한 칸 뛴다면 살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치중 같은 것도 굉장히 악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끊는 것이 아니라 젖혀가면서 상대의 전체를 돌을 노리고 있네요. 네, 오히려 좌변 쪽에 백돌을 노리고 있어요. 단수를 쳐서요. 중앙 쪽은 포기하더라도 지금 이쪽을 제압하면 그만이다. 이 좌변 쪽이 훨씬 크죠? 네. 자, 그쪽으로 단수를 쳤다는 것은 패가 날 수도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패는요. 이곳을 끊고 서로 뒤가 없는 패인데 이 패감이 있습니다. 이 패감을 사용을 하고 때려낸다면 만패부청을 할 것 같아요. 이 우상기도 포기를 합니다. 굉장히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연한 흑승이기 때문에 백도 패를 할 수가 없었죠. 물러났지만 또 요리조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실리로 또 이득을 보고 있고요. 한우진 선수가 좋지 않은 흐름에서 본인의 흐름으로 가져오자 굉장히 영리하게 바둑을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흐름이 단번에 역전이 됐네요. 한우진 선수는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좌변을 추궁하면서 실리로 이득을 보았고요. 또 우변 쪽
우하 쪽을 추궁을 하면서 또 실리를 계속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이죠. 네, 백이 워낙 괴로워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상대방을 역습할 곳이 없고 본인을 지킬 곳밖에 없어요. 좀 버텨나간 것이죠. 이쪽을 끊어 잡히더라도 이곳이 선수고요. 이 돌이 없죠. 잊는다면 살 수 있다는 뜻인데 지금 이쪽을 추궁합니다. 뭐 대마가 괜찮은 건가요? 지금 여기까지 찝어갈 생각 혹시 하나요? 네, 찝어갔습니다. 뭐 전체가 못 살아 있을까요? 들었습니다. 잡으러 간다면 이곳을 붙여야 하는데 있고요. 여기 끊는 것이 있어서 잡히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불가능하죠. 단수를 쳐서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한우진 선수의 생각은 이쪽을 찝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두는 것까지 선수예요. 굉장히 중앙에 또 짭짤한 집을 내고 상대방을 추궁하면서 집을 벌어들였죠. 또 일단은 보류를 해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도 흙이 앞선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집으로 상변을 넘어가고 이 좌변 쪽까지 이득을 보고요. 중앙 쪽도 이득을 본 상태이고 지금 여기도 굉장히 악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 별 집이 없습니다. 지금 또 불 붙었습니다. 지금 이곳을 치봤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끊어가면서 이 선수들 정말 대단하네요. 네. 한치의 양보가 없네요. 지금 치받았을 때 손을 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그만큼 김주영 선수가 좀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흙 전체를 노리겠다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이쪽에 패가 있지만 바둑이 워낙 지금 비세이기 때문에 이 패를 버티면서 흙을 한번 추궁해 보자라는 뜻이고요. 제 느낌에는 역시 흙은 우변 쪽은 살아있고요. 이 하변 쪽에 패가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늘고요. 이런 패가 날 것 같아요. 끊을 때 이렇게 때려내는 패. 하지만 이 패는 좀 자체 패감이 흙이 좀 있고요. 또 흙이 지더라도 바둑이 끝나는 패는 아닙니다. 이쪽을 지더라도 좌상 쪽을 잡는다면 충분히 이것은 벌어들일 수 있어요. 좀 흙이 여유가 있는 패싸움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바둑 초반부터 계속된 전투, 하변 쪽부터 우상 쪽, 상변, 우변 계속해서 전투가 불이 번지듯 번져가고 있지만 현재의 흐름은 한우진 선수의 흐름입니다. 패가 나긴 했지만 백이 좀 더 부담되는 패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보통 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의 대국 같은 경우에는 우세한 쪽이 좀 물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타협이 되고 미세한 흐름이 되고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역시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의 대국인 만큼 우세한 쪽에서도 물러남이 없어요. 네.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상대의 돌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배울 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세했을 때 물러난다면 금방 또 어려운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거기 때리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죠. 바로 패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려내면 이곳에 돌이 없기 때문에 만패불청으로 이쪽을 잡히기 때문에 백도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기분 좋은 패감이었죠. 자, 계속해서 두 선수가 패감을 써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흐름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김주영 선수가 좋지 않고 반면에 한우진 선수는 굉장히 편한 바둑이에요. 알기 쉬운 패감을 쓰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그런 편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그 자리도 패감이 많이 나오죠. 김주영 선수가 사실 굉장히 괜찮은 흐름 속에서 이런 어려운 변화를 찾았거든요. 아마도
좀 형세 판단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역시 인공지능 그래프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유리하다고까지는 체감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중앙 쪽을 백이 차지한다면 백이 기분 좋은 느낌이었는데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갔던 것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뒤늦게 비세를 느끼고 판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지만 큰 어려움 없이 한우진 선수가 마무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흑의 팩감들은 다 쉬운 팩감이에요. 지금 이런 단수 다 쉬운 팩감인데 백은 이런 식으로 찝어가면서 계속해서 악수 팩감을 하고 있거든요. 다 악수입니다. 또 더 이상 팩감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자, 백도 이제 확실한 팩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상기에 먹여치는 팩감? 여기도 가능은 하네요. 있는다면 젖혀 이어서요. 막아간다면 흑이 수가 좀 부족하죠. 바로 젖혀가면서 상대방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리까지는 쉬운 팩감이고요. 백도 이제 악수 팩감을 좀 써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네 여기를 그냥 끊어가는 것도 건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이쪽 두 팩감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어렵고요. 여기 먹여치는 수 당연히 악수 팩감이죠. 때려내야 하는데 지금 흑은 이 젖히는 자체 팩감도 있습니다. 이을 수가 없죠. 네. 먼저 잡히게 됩니다. 지금 백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세입니다. 네. 그 자리까지 팩감으로 작용이 됐고요. 자, 이제 백은 팩감이 어디 남았을까요? 백이 유일한 팩감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먹여치는 팩감. 하지만 이 수도 그것도- 역시 악수죠. 네. 악수인데. 이 수로 인해서 패를 승리하더라도 화면 쪽은 살아 있습니다. 오, 상당한 이쪽과 악수인데요. 넘어가는 수가 맞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낌없이 이쪽을 쓴다면 이것은 흑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흑은 기분 좋게 팩감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쪽 뭐 받을 수가 없죠. 팩감이 없기 때문에요. 한우진 선수가 확실히 승기를 잡은 뒤에는 아직까지는 기회를 안 주고 네, 있어요. 정말로 그런 부분이 좀 높게 평가받을 만합니다. 아직 어린 선수지만 2005년생의 선수면 중학교 2학년의 어린 선수지만 굉장하게 상대방을 몰아붙이면서 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 한 칸도 보통은 알기 쉽게 2단 젖혀서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쪽 빵 때림을 내어주고 잡는 것이 일단은 일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잡고 있어요, 지금. 네. 상대방을 가장 크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 제압만 하면 바둑을 이겨갈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정리 방법은 예전에 이세돌 선수가 많이 쓰던 방법인데 우세한 흐름 속에서도 계속해서 상대방을 밀어붙여서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이세돌 선수의 특징인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이네요. 그래야 다음에 만났을 때도 상대방이 좀 겁을 먹을까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은 나중에 더 큰 무대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만날 것을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네. 길을 죽여놓고 있습니다. 저수도 있는다면 빠져서 살 수 있겠지만 이쪽을 막아가서요. 추중 가면은 살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깔끔하게 잡혔네요. 네, 이쪽이 맛보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 김주영 선수도 당연히 알고 있는 수순이지만 뭐 옥새 작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또 팀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마가 잡히면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네, 한우진 선수의 흑불개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우진 선수가 상대방을 압도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한우진 선수 승리를 거뒀습니다. 초반엔 약간 나빴던 것 같은데 중반에 상대가 실수해가지고 좋아졌던 것 같아요. 70% 승률 이제 이기면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두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우진 선수가 어려웠던 바둑이었는데요. 결국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반전까지는 한우진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었는데 상대방의 실수를 캐치한 이후로는 상대방에게 빈틈을 내어주지 않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인터뷰 내용은 굉장히 겸손한 인터뷰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과연 한우진 선수의 승리가 팀 승리까지 이어졌을지 4라운드 전체 결과 확인해 보시죠. 4라운드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파주 한올 MNC의 3승으로 이번에도 완봉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유진 선수의 승리가 결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4라운드 4경기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인제 설원명작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한우진 선수의 승리가 팀 승리까지 이끌어내었네요. 네, 한우진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드디어 서울 푸른돌의 연승을 막아냈습니다. 네, 서울 푸른돌이 굉장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한우진 선수의 수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른돌을 막아내면서 또 미궁 속으로 가는 바둑 루키리그가 되겠네요. 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승부가 예측이 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5라운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